네, 잘 오르던 코스피가 2,400선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이 막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론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까요? 급기야 오늘 코스피 코스닥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장 방향성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집 시간을 맞아서 상명대 DNA의 황세훈 객원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잘 가는데 국내 증시는 이거 따라가는 척 하더니 결국 마감 와서 이렇게 파란불 켜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보수적인 주가 흐름을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봐야 할까요? 네, 일단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당분간 조정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들을 더 높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경기 회복세, 글로벌 경기 회복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금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종식,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재료들에 의해서만 주가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기에는 분명히 부담이 큰 영역까지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이미 이제 코로나 이전의 전고점을 돌파를 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 회복세,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주가와 실물 경기 간의 괴리감이 커지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이제 현재로서는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분간 조정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 특히나 미국 대선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최소한 계속해서 조정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들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거품이 걷어지니까 이제 현실 자각 타이밍이 온 걸로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한 달은 참 긴데요. 답답한 시장 계속 저희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조금 인내심을 이렇게 가지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변수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한번 볼게요. 워낙 강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년 반 만에 1,140원대로 진입을 했고 지금 마감 상황 봤을 때 1,147원 10전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게 워낙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중국 위안화 강세 기조도 따라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도 워낙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들인데 강세 기조 계속 될까요? 네, 일단 왜 강세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달러화, 그러니까 원화 강세는 달러화 약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달러화가 약세가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 그리고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가능성 이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 다 달러의 유동성 내지는 달러의 공급을 확대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의 강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의 달러 강세 그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1개월 만에 지난 1개월 동안 이제 40원 정도 지금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로 보면 50원 조금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하락 추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들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향후 이제 나타날 재료들을 살펴보면 달러 하락세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재료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 이제 조금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텐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이 지금 생각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이런 두 가지 점은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되면 대규모 추가 경기 부양책을 실시 내지는 추진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유동성이 더 늘어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달러 약세를 부추길 수 있는 요소이고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이 진전을 보이게 된다면 이러면 결국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된다면 달러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위험 자산, 즉 신흥국에 대한 자산, 주식 그리고 신흥국 통화 이쪽에 오히려 더 많은 수요가 몰릴 가능성들이 제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오히려 달러 약세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약세 가능성이 조금 더 이어질 걸로 판단을 해주셨고, 저희 오늘 앞서 예고편에 실적 vs 미국 대선 변수 속 시장 방향 이렇게 예고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 사실 이 실적 영향력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지금 LG화학이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를 해도 이게 주가에 크게 반영이 안 안 되는 되죠. 모습까지 나타나고 네. 있는 이 불확실한 실적 시즌 속 과연 이걸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 봐야 할지 난감합니다. 일단 3분기 어닝들이 3분기 실적들이 지금 물론 이제 잠정 실적치이기는 합니다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LG전자 굉장히 이제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덩치가 큰 기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분기 정도의 기업 실적 개선이 직접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분명히 큰 한계가 있는 기업, 그 정도로 글로벌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기 정도가 아니라 보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최소한 2분기 내지는 3분기 정도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들이 나타나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격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연결되었던 그런 과거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분기 정도 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지는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가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주가 상승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진행되어 온 측면들이 있죠. 주가가 기업의 실적 개선을 선반영해서 반영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주가와 실물 경기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지적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실물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들을 상당 부분 선반영한 측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별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것은 결국은 이전에 이미 주가들이 선반영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굳이 3분기 실적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다시 또 상승하는 모멘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내지는 코로나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뚜렷하게 조금 나타나 주어야 이것이 추가적으로 강력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회복,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얼마만큼 치료제 백신이 나오는지가 선결 조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실적 시즌이 도래하긴 했는데 앞으로 실적주에 집중을 조금 덜 해야 된다는 걸로 결론이 나나요? 현재의 실적들은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는 측면들이 상당히 강하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그게 큰 폭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은 오히려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이 아니라 4분기의 실적 내지는 내년 1, 4분기의 실적 정도로 그 시야를 점점 더 조금 더 앞으로 밀어놓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개선 추이가 이번 분기 말고 쭉 이어질 기업을 그나마 좀 찾는 게 어떻게 보면 해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나 뉴욕이나 미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개선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슬슬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는 분석도 있고 막상 타결될 시점 가서는 기대감 소멸까지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자, 일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나타날 경우에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선반영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대체로는 그 약발이 떨어진다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경기 부양책, 2차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이번이 5차 경기 부양책이거든요. 따라서 그 크기를 비교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1, 2차에 비해서 5차 경기 부양책은 그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더더군다나 지금 5차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그 이제 협상 줄다리기, 그 협상책 최종적인 타결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 어떤 산업들의 그 효과가 이제 조금 집중된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부양책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타결 당일 내지는 타결 사실이 발표되는 순간에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무덤덤하게 지나가 버릴 가능성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5차 경기 부양책이 2조 달러를 넘는 수준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2조 달러가 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공화당 쪽에서는 2조 달러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고요. 민주당에서 물론 2조 달러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원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2조 달러가 넘는 수준에서 만일 경기 부양책이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일정 부분 평가를 가져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2조 달러 이하에서 경기 부양책이 결정된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미 선반영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가 이루어지더라도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2조 달러 이하인 경우라면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미국 대선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내 증시도 눈치를 보면서 지지부진한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불확실성 감소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앞서 또 신흥국 주식의 강세가 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오히려 이것이 불확실성으로 인식이 됩니다. 어느 쪽이 당선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시장의 가격 변동성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지금 평가하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선까지 지지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 물리적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확실하게 내지는 더 뚜렷하게 시장에서는 부각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미 바이든 바이를 시작했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들, 그리고 기업 정책들, 세금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가격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경제 정책 성향을 고려할 때 증시 상승에 뚜렷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미 대선 그리고 실적 시즌 그리고 연말까지 타임라인별 대응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명대 DNA의 황세윤 개건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저희 빨간맛 2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